이 지역에서 야당 후보자들이 야권 연대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참 못난 짓입니다. 홍철호한테 오른쪽 밥 맞고 김동식이한테 왼쪽 밥 맞고 이제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릴 사람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자기 마음대로 둥지를 바꾸는 속도 없는 내가 김두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이고 하루에 12번, 13번씩 연설을 하고 오늘은 13개 지역을 다닙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웃기는 사람이 바로 성봉규입니다. 아유, 피곤해서겠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겠습니다. 좀 청와대가 들으면 섭섭하겠네요. 근데요, 네. 저는 그 김무성 대표의 계속적인 그 좀 실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 실수인데 저걸 보면서 어떻게 뭐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무성 대표의 평소의 화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김무성 대표가 만일 깔끔하게 말도 잘하고 실수도 전혀 안 하고 하면요, 네. 오히려 그 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 식당에 가서요. 네. 욕쟁이 할머니가 막 욕해도 전부 기분 나빠 안 해요. 웃어요. 그냥 좋다고. 네. 그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저렇게 좀 약간 인간적으로 조금 털털하게 소탈하게 하는 게 네. 김무성 대표의 어떤 브랜드고 네. 그걸 그대로 아마 실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는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저는. 자, 어제도 계속 실수를 했거든요. 이제 뭐 하루에 12곳, 13곳, 뭐 사실 구역, 지역구 내용 잘 알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메모를 계속 그 참고해 가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 며칠 사이에 석고대죄 했잖아요. 대구의 유권자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전반적으로 수도권 유세 전략은 야당 심판원 쪽으로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정대 국장. 일단 오늘 내온 얘기 보니까 야당 심판하자,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많네요. 예. 네. 전체적으로 아마 수도권에서는 네.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야당한테 발목을 계속적으로 잡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새누리당을 밀어줘가지고 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앞으로는 없애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그대로 잘 먹힐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네. 자, 국회 심판하자, 야당 심판하자. 20대 때는 몸싸움이라도 하겠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선거 전략을 보면요. 수도권은 구도 자체가 워낙 새누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야당을 심판해서 그 발목 잡았던 어떤 야당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심판해달라. 그러려면 새누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사죄 모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천 파동이 심했던 이 대구나 경북 쪽에서는 뭐 사죄를 해서 이 등 돌린 민심을 돌려야 되겠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1여 2야 구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야당이 좀 그 발목 잡는 국회를 좀 바로 잡겠다.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좀 더 많은 지지를 보내달라.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국회 예.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네. 서로 잘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집행할 때 잘 하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여당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잘 야당을 이끌 책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야당이 발목을 잘못 잡아서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과 맞지 않는 거군요.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다면 야당 그다음은 장외투쟁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네. 더욱더 어떤 우리 정치가 네. 후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19대 국회에 없었던 의원 빨리 20대에 들어가야 된다. 몸싸움이라도 하겠다 하는 메시지 나오는 가운데 야당 심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야 막론하고요. 의원들 그리고 후보들 당 대표들이 너무너무나 유세에 강행군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도 엮어봤는데 여야 다 동수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되죠? 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자, 저런 웃기려고 장면이 한것 있는데, 같긴 하고요. 예. 아마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나 안철수 대표를 꼭 선발하자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 유세 스타일은 뭐 수도권 지역 오늘 유세할 때도 계속 나타났는데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자리를 통해 유권자들한테 약속을 오늘도 많이 내놨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국회 출석률 100%인 모범 국회의원 신재철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 5선 의원이 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재철 의원은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국회의장. 이제 뭐 사무총장 약속보다 이제 국회의장까지 갔는데 이제 5선 의원에 올라서면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 약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현직 대표들 춤도 추고 여기 강행군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렇게 합니다만 역시 새누리당 관심은 일단 대구에도 가 있을 것 같네요. 온통 대구 민심의 반란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을 텐데 과연 어떤 것인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무소속 3인방으로 불리는 분들이 사전투표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의원 3명이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은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길래 잘못 찍었나 했을 정도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한 번은 다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네.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세 사람이 모여서 사전투표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 세 사람은 한 묶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무소속 3인방으로 불리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오늘 어떤 메시지를 했을지. 일단 유승민 의원은 진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몇 가지 여론조사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자, 일단 물러난 분들은 뭐 안 먹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떠난 분들 중엔 다 성공한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보면 4월 7일 날 공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 수성을 가상 대결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47.5%로 아주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실 서청원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죠. 주호영 의원이 저렇게 무소속 당한 거, 공천에 떨어진 거 좀 네. 팔자라 그랬어요. 팔자. 네. 내가 감옥에 갔다 온 것도 팔자고 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나간 것도 공천 떨어진 것도 팔자라고 얘기하면서 네. 좀 그렇게 좀 폄하를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게 또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대구 동구갑으로 가보면 네. 정종섭 전 장관, 정종섭 후보와 유성걸 후보가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소속 3인방을 보자면 한 명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한 명은 오차의 범위 안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좀 뒤지는 걸로 나오죠. 네, 권은희 후보의 경우에는 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직 의원, 현직 후보에 대해서 정태욱 후보인데요. 61.2%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권은희 후보는 27.6%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구 지역을 쭉 다니면서 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서청원 대표는 유승민 대표 관련해서 역시 맞불 작전에 나섰거든요. 서청원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장이 터진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직접 듣고 과연 대구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당시 18대 국회에서 대구 시민께서는 친박연대에 무려 32.3%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대구의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당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탈당한 분들은 박근혜 정부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야당 주장에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더할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자로 둔갑한 거 정말 억울하고 복장 터질 일이다. 글쎄, 네.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이 저렇게 말하신 거는 결국은 친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대구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 지금의 대구의 어떤 정서나 기류를 볼 때, 네. 과연 저 말씀하신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거는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대구의 친박
후보들, 그 새누리당 공천받은 분들이 집단으로 뭐 석고 대제까지 가면서 한다는 것은 네. 지금 보면 지금 정서가 지금 대구의 그 기류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부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마케팅이 지금 거의 뭐 효과가 없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와 그 말씀하시면 좀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친박이 말하면 같은 말을 네. 대구에서는 분명히 반감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대구 시민들이 친박에 대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아니냐. 네. 이런 그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구가 고향인 분도 아니고 그런데 친박의 좌장이라고 항상 주장되는 분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할 때 도움이 되지는 좀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의 지역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12개 선거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3분 가운데 지금 2분이 상당히 네.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네. 그리고 홍의락 의원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번 대구 선거에서 어떤 그 기준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거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네.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 사감이 낀 것이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를 넘나들면서 무소속과 집권 여당을 넘나들면서 지지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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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장 터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대구 유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 터질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구 민심이 저렇게 나빠진 것이 친박이 주도한 이 공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보면 무소속 후보들이 지금 그 약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 대고 이 대통령이 가해자로 둔갑해서 복장 네. 터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후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서청원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지도자는 김무성 당대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새누리당의 대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번 1번 달고 나오는 후보들을 대통령을 돕는 마음으로 좀 뽑아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어쨌건 새누리당에서는 전국에서 지명도 높은 분들 전부 다 대구를 모셔다가 지원 유세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어저께 마포에 이어서 오늘 대구까지 내려갔죠. 네, 네.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진박, 이른바 네. 진박 후보들 지원에 나섰는데 워낙 이제 네. 지명도가 있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효과가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거는 이제 안대희 후보를 돕는 선거 유세를 돕는 장면이고요. 앞으로 대구도 가고 강원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미지가 괜찮은 정치인으로 꼽히기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어떤 이제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사실 저기 박사모라고 있잖아요. 박사모. 네. 박사모가 모레 또 대구에 내려가서 이른바 낙선 운동을 한답니다. 네. 작전명이 대구 봄나들이래요. 잠깐 다시 한번요. 네, 박사모가 모레쯤 그 대구나 포항 이런 데 내려가서 작전명 대구 봄나들이라는 행동을 한답니다. 네. 이른바 일종의 낙선 운동인데 그러니까 네. 박 대통령을 이제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과연 그건 또 친박 후보도 진박 후보들에게 또 대통령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네. 가보면 아마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 초반에 잠깐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형 전 유경재단 이사장인데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를 했네요. 근데 공화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정대 국장. 예. 기본적으로 오늘 박근형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얘기가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왜 연기했는지 아는가. 이건 메르스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다. 작년 4월 얘기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이 사회주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니 형님 대통령의 방미를 연기한 것이다. 아마 평소에 형님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시는가 본데 저기서 사회주의적 법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바로 유승민 의원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신계륜 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기가 불편했던 그런 법안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요, 박근혜 예.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텔레비전으로 언니를 보니까 언니를 형님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요. 힘이 좀 없어 보인다. 더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자, 이제 비례대표 3%만 얻으면 공화당에서 3% 얻으면 박근영 이사장은 국회의원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조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공화당에서 3% 이상을 나온 적은 없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비록 1번이지만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런 얘기 그냥 내용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네.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나는 우리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 국회에 넣어도 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좀 보이고 싶은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린 거겠죠. 자, 이번에는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 한 남성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위 넘어갑니다.